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42분. 한지우는 종이박스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단 몇 분의 하강이었지만 그에게는 3년간의 시간이 역재생되는 것 같았다. 박스 속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아직 새 것 같은 볼펜 세트, 책상 서랍에 쌓아뒀던 초콜릿 몇 개,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직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의 팔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다. 출입구 너머로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대리, 아니, 이제 한씨라고 불러야 하나?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우는 몸을 굳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상민 팀장이었다. 요즘 애들은 참 끈기가 없어. 조금만 혼나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박스를 더 꽉 끌어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오상민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겠어. 다시는. 하지만 그때 그는 몰랐다.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신입사원 한지훈의 인생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퇴사 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년 전 입사 첫날 2020년 4월 1일 신입사원 한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팀에 배치된 한지훈입니다. 29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계약직과 인턴을 전전하다 드디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였다. 중견 IT 서비스 기업 넥스트웨이브. 직원 200명 규모의 매출 500억 원대의 안정적인 회사였다. 오, 신입이구나. 반가워요. 팀원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한지훈 씨? 나이가 어떻게 돼? 오상민 팀장. 45살,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29입니다. 29의 신입? 좀 늦었네.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왔어?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를. 아, 됐어. 어쨌든 여기선 신입이니까 선배들 말 잘 듣고 배우면 돼.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의 설렘은 어느새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다. 지우는 성실했고 일도 빨리 배웠다. 기획안 작성,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까지 무난하게 소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상민이었다. 한대리, 이 기획안 다시 써. 네.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맘에 안 들어. 다시 써와.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 반려되는 일이 잦았다. 지우는 밤샘 작업 끝에 수정본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것도 아니야. 너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스스로 생각 좀 해봐. 어느 날 회의 중 지훈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오상민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현실성이 없어. 너무 이상적이야. 하지만 2주 후 같은 아이디어가 오상민의 이름으로 임원 보고에 올라갔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전 직원이 참석한 원래 회의에서였다. 오상민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지연이 누구 때문인지 다들 알지?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놀러 오는 곳이야? 사실 프로젝트 지연은 고객사의 요구 변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상민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선배 대리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팀장님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응. 신입 때마다 한 명씩 타겟을 정해. 이번엔 내가 걸린 거야. 지훈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년 차가 되었을 때 지훈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한대리, 이번 주말에 출근 가능하지? 주말에요?
이번 주에 야근을 거의 매일.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시킬게. 네가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 하겠습니다. 그럼 됐고. 일요일 오전까지 자료 정리해놔. 주말 출근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오상민은 주말에 나오지 않았다. 한대리,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하겠지?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오상민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야, 한대리. 너 같은 애들은 말이야. 창업 같은 거 하면 안 돼. 네? 왜냐? 리더십이 없어. 너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야 해. 그것도 큰 회사에서. 다른 팀원들은 웃었다. 지훈도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2023년 3월 지훈은 결심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사직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은 잠시 멈칫했다가 곧 냉소를 띤 표정을 지었다. 그래? 어디 가려고?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알겠네. 도망치는 거지? 여기서 못 버티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 어차피 너 같은 애 있어도 없어도 팀 운영엔 지장 없어. 인수인계나 제대로 해. 2주 후 지훈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 다리 위에 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바람이 불었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퇴사 후 한 달. 지훈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구인구직 앱을 켜지만 채용 공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기획 경력 3년 이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 모든 문장이 그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요즘 뭐해? 그냥 쉬고 있어요. 이력서는 넣었어? 네, 몇 군데. 면접은? 아직이요. 너 괜찮은 거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았다. 퇴사 3개월째 되던 날, 지훈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지훈이?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대학 동기 강민수였다. 민수야. 야, 너 여기서 뭐해? 회사 안 가? 아, 그게. 지훈은 퇴사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오상민이라는 사람, 진짜 최악이네. 그냥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들던 기획안 나도 봤잖아. 진짜 괜찮았어. 아니야, 현실성이 없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너 그거 알아? 너 회사 다닐 때 한 번은 우리한테 사업 아이디어 얘기한 적 있잖아. 응? 그 오이오 플랫폼. 기억 안 나? 소상공인이랑 소비자 연결하는 거. 지훈은 어렴풋이 기억났다. 술자리에서 반쯤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였다. 그거 진짜 가능성 있었어. 나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 설마, 그냥 술 먹고 한 얘기였는데. 아니야. 너 그때 PPT까지 만들었잖아. 집에 저장 안 돼 있어? 지우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다. 한번 찾아봐. 진짜로. 그날 밤, 지우는 낡은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뒤지다가 2년 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미완성 루멘 프로젝트 PPTX. 클릭했다. 화면에 펼쳐진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지우는 숨이 멎었다. 이걸 내가 만들었었구나. 그날부터 지우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기획안을 다시 정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유사 서비스를 분석했다. 루멘.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 작은 가게들에게 빛을 비춰주겠다는 의미였다. 처음엔 혼자였다. 하지만 민수가 합류했고 민수의 대학 후배 개발자 한 명이 더 합류했다. 셋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사무실은 어떡하지? 일단 내 고시원에서 시작하자. 6평 남짓한 고시원. 책상 하나, 노트북 3대. 그게 전부였다. 커피포트는 내가 가져올게. 나 라면 한 박스 사올게.
그럼 나는 와이파이 공유기.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6개월 후 첫 번째 데모 버전이 완성되었다. 이제 투자 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아냐? 그래야지. 투자 제안서 만들자. 지우는 밤을 새워 10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 시내 20곳의 투자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3곳에서만 왔다. 투자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시장성은 있으나 팀 구성이 미흡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이나 수익 모델이 불분명합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안 되는 건가? 민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계속해보자. 1년 차.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 투자를 받기 전에 먼저 실제 사용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동네 골목 상권 상인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사장님, 저희 플랫폼 한번 써보시겠어요?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해드릴게요. 뭐? 공짜? 네, 대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처음엔 10명, 그 다음엔 50명, 그리고 100명. 소문이 퍼졌다. 야, 루멘 그거 진짜 괜찮더라. 손님이 늘었어. 수수료도 안 받고 사용법도 쉽고. 어느 날 한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루멘테크 맞으시죠?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미팅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민수야,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 셋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2024년 9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축하드립니다, 한 대표님. 시드 투자 5억 원 확정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이제 고시원이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을 얻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회사 이름도 정식으로 등록했다. 주식회사 루멘테크. 사무실 입구에 회사 로고를 붙이는 날, 지우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대표님, 사진 찍으실래요? 아, 그래.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엄마, 나 회사 차렸어. 어머니의 답장은 간단했다. 잘했다, 아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서비스 오픈 3개월 만에 대형 경쟁사가 등장했다. 대표님,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서비스 공지가 떠 있었다. 루멘과 거의 똑같은 서비스였다. 이럴 수가. 수수료도 우리보다 낮게 책정했어요. 마케팅 예산도 수십억 단위래요. 지우는 머리를 감쌌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는 거야. 뭐? 대기업은 규모로 이긴다. 우리는 속도로 이기는 거지. 그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맞춤형 서비스. 우리는 작으니까 상인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할 수 있어. 그날 밤 팀은 새로운 전략을 짰다. 6개월 후 루멘테크는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대기업 경쟁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루멘은 고유의 영역을 구축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루멘은 사람 냄새가 나. 큰 회사는 그냥 기계 같은데 루멘은 진짜 우리를 이해해줘. 직원도 20명으로 늘었다. 사무실도 2배로 확장했다. 어느 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인사팀 김대리가 다가왔다. 대표님, 이번 하반기 채용 건인데요. 응, 뭐? 경력직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0명 정도? 오, 그래? 좋네. 명단 검토 좀 부탁드려요.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 쪽으로. 지우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알았어, 내가 볼게. 그날 저녁,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이력서를 하나씩 검토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오상민 48세. 지우는 이력서를 다시 봤다. 분명했다. 사진도 있었다. 3년 전 그 사람 맞았다.
학력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넥스트웨이브 2005만 2024 프로젝트 매니저 팀장. 퇴사 사유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오상민입니다. 저는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지우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의아함, 그리고 묘한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넥스트웨이브가 망했구나.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다. 기사가 몇 개 나왔다. 넥스트웨이브, 올 상반기 적자 100억 원 돌파. 인력 구조 조정 단행 경력직 30% 감축. 오상민도 그 명단에 포함된 것이었다.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력서에 체크를 했다. 합격 후보. 대표님, 이 사람 면접 보실 거예요? 인사팀 김대리가 물었다. 응, 내가 직접 볼게. 아, 근데 이 사람 경력이 꽤 되는데 괜찮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괜찮아. 경력직이니까 오히려 직접 보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다.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지우는 그날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에게도. 면접 전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 같은 애는 창업하면 망해. 리더십이 없어.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내일 보자. 오전 9시 50분. 지우는 회의실에 먼저 들어가 앉았다. 책상 위에 이름표를 놓았다. 하지만 일부러 뒤집어 놓았다. 뒷면만 보이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오상민이었다. 3년 전보다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온 오상민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네, 앉으세요. 오상민은 지훈의 얼굴을 잠깐 봤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3년이 지났고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당당해 보였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상민은 익숙한 말투로 시작했다. 네, 저는 20년 경력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입니다. 넥스트웨이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훈은 끄덕이며 들었다. 팀장으로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칙을 중시합니다. 팀원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죠.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오상민은 잠시 멈칫했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지시를 잘 안 따라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지우는 표정을 감췄다. 그럼, 그런 팀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죠. 조직에는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이유는 뭔가요? 오상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착오로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잘못이요? 아니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팀원들이 문제였죠.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상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후회요? 글쎄요, 좀 더 강하게 관리했어야 했나 싶긴 해요. 너무 봐줬던 것 같아요. 지훈의 손이 잠깐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 본인의 부하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상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명확하게 거절하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표를 바로 세웠다. 한지훈 루멘테크 대표이사. 오상민의 눈이 이름표에 고정되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한한 대리님? 지훈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 오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오상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 이게 무슨... 놀라셨죠? 저도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들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팀원들이 문제였다는 부분.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면접이니까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지훈은 이력서를 펼쳤다. 20년 경력이시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작 6년밖에 안 됐는데. 한 대표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훈은 오상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기억하세요? 3년 전 팀 회식 자리에서 제게 하신 말씀. 오상민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너 같은 애는 창업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그때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아니요,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팀장님은 늘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지훈은 이력서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대표로서. 오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팀장님, 아니 오 씨. 저는 오늘 이 면접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팀장님한테 배웠어요. 어떤 리더가 되면 안 되는지를요. 지훈은 다시 오상민을 바라봤다. 이 회사는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는 팀원들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상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훈은 서류를 정리했다. 제가 퇴사하고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제 자신을 의심했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할까? 하지만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지훈은 일어섰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혹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멈췄다. 기회요? 네.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대표님, 제발. 오 씨.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변화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기회를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 씨가 우리 회사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상민은 고개를 떨궜다. 면접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오상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지만 지훈은 이미 다음 서류를 보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면접이 끝난 후 지훈은 인사팀 김 대리를 불렀다. 김 대리님. 네, 대표님. 오상민 씨, 불합격 처리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적을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조직 문화 부적합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나가려는데 지훈이 다시 불렀다. 아, 그리고. 네. 개인적인 평가는 남기지 마세요. 그냥 불합격 처리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다. 야, 오늘 면접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근데 너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수야, 기억나?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팀장. 오상민? 그 새끼? 응. 오늘 면접 봤어.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진짜? 응. 그래서? 떨어뜨렸어? 당연하지.
민수는 박수를 쳤다. 잘했어. 그런 새끼는 당연히 떨어뜨려야지. 하지만 지우는 웃지 않았다. 근데 있잖아. 왜?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더라. 왜? 통쾌하지 않았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생각보다 별로야. 그냥 허무하더라. 민수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네가 그 사람이랑 다른 이유야. 3일 후 지훈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발신 OSMGMAIL. 감. 제목 죄송합니다. 한지훈 대표님께 면접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바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 드림. 지우는 메일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답장을 써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결국 그는 짧게 답장을 썼다. 오상민 씨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시길 바랍니다. 한지훈. 전송 버튼을 누르고 지우는 메일함을 닫았다. 이제 진짜 끝이네. 그로부터 6개월 후 루멘테크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50억 원. 대표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다. 지훈도 함께 웃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 전체가 모여 회식을 했다. 지훈은 술잔을 들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감동의 멘트는 사양할게요. 모두가 웃었다. 아니, 진심이야. 우리 회사는 절대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실수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밤늦게 지우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3년 전 소주 한 병을 들고 앉았던 그 자리였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듬해 봄, 지우는 한 경제지와 인터뷰를 했다. 한지훈 대표님, 창업 초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퇴사 직후였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믿어준 동료들, 투자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했죠. 루멘테크의 조직 문화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직급, 나이,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문화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알기에 그런 회사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야, 이거 봐. 넥스트 웨이브, 결국 폐업 수순 20년 역사 마감. 지우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옛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었다. 이런. 인과응보지 뭐. 직원을 그렇게 대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지.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래도 저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직했을 거야. 걱정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028년. 루멘테크는 직원 200명, 매출 500억 원의 중견 기업이 되었다. 지우는 이제 36.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날 지우는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연설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회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도전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지우는 웃었다. 전혀요. 저도 한때는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셨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성공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죠. 무엇보다 제가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9년 어느 봄날, 지우는 우연히 카페에서 한 남자를 봤다. 오상민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 그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오 씨? 오상민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한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정규직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상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한 대가를 받는 중이에요. 지우는 앉았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제가 살게요. 둘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한 대표님. 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괜찮아요. 대표님 회사가 잘 된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때 저를 떨어뜨린 이유가 복수 때문이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면서 깨달았죠. 뭘요? 오 씨는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걸요. 복수가 아니라 진짜로 부적합했어요. 오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은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한 대표님. 네. 저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선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씨도 새로운 길을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일어서며 지우는 명함을 하나 꺼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뭔가 해드리긴 어렵지만 좋은 사람들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오상민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30년 루멘테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무실 옥상에 혼자 서서 도시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대표님, 민수가 올라왔다. 여기 있었네. 다들 찾고 있어. 응,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민수는 옆에 섰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지? 그러게. 기억나?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면서 PPT 만들던 거. 지우는 웃었다. 그때가 어제 같아.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때 오상민 그 새끼 면접 볼 때 속 시원하지 않았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보다 별로였어. 그냥 허무하더라. 왜? 복수는 끝이 없잖아. 그 사람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내 과거가 치유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 뭐가 너를 치유했어?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여기, 이 회사, 너희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된 것. 민수는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내 힘이야. 둘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다. 민수야. 왜? 고마워. 그때 날 믿어줘서. 당연한 거 가지고. 나도 고맙지.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걸. 그날 밤 회사 전체가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함께 걸어온 결과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환호성이 울렸다. 파티가 끝나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다. 깨끗한 사무 공간, 웃고 있는 직원들의 사진, 벽에 걸린 회사 비전. 존중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지우는 미소 지었다.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그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났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옛날 사진첩을 열었다. 3년 전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서던 날의 사진. 누군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었다. 당시에 그는 정말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우는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다. 그때 나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1층 로비에 도착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봄밤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